안녕하세요. 고현의 법률 꿀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찰. 이것도 노란 딱지 붙을지도 모르겠네요. 형사사건이 관련된 영상에는 광고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도찰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이에요. 원본 자체로도 누군지 알아보기는 어려운데 혹시 몰라서 원본을 흑백으로 바꾸고 조금 흐리게 만들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지하철 맞은편에 앉은 여자의 전신을 촬영했고 얼굴을 검은색으로 칠해놨죠. 이 사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도찰이라고 하니까 좀 횡설수설해요. 이 사진이 범죄가 될까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도찰이 성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 14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 촬영물을 반포, 그러니까 뿌리거나 판매, 임대, 전시 상영 이런 짓을 한 사람도 처벌해요.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찍히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반대를 했는데 이걸 배포한 거 이것도 처벌받아요.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경우 이 경우도 가중처벌됩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자, 일단 어디까지가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인가? 이건 법관의 재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리 같은 특정 신체 부위만을 계속해서 찍은 사진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도 있고 무죄로 인정한 사례도 있어요. 이건 촬영 당시의 상황, 압수한 카메라에 저장된 다른 사진의 내용,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모두 고려해서 법관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도찰이 성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은 받게 됩니다. 물론 합의를 한 사실은 양형, 그러니까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참작이 되죠. 거기다가 유죄 판결이나 약식 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자,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벌금, 집행유예, 실형 모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에 따라서 이 고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변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초중등 학교장 이런데 고지가 돼요. 여기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다고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장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하나 좀 특이한 거는 성인 대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단순 벌금형의 경우에 공무원 결격은 아니에요. 이 죄로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경우에만 공무원 결격이고요. 하지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런 경우에는 영원히 공무원 못합니다.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이 처벌을 강화해놨어요. 그리고 남이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내가 내 신체를 찍은 사진 이런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내 의사에 반해서 유포한 사람들은 처벌된다 라는 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법으로 찍은 성적 촬영물들을 소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자, 도찰이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도찰이 형사상 범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다시 아까의 사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게 성범죄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성범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면 촬영 자체는 형사상 불법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요? 원래는 몰래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범죄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사진의 경우에는 색칠을 해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했죠. 결론 말씀드릴게요. 처벌 어렵습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한테는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줘요. 처음에는 피해자 법률 조력인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거의 저는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부터 활동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하도 힘들어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얻은 몇 년간의 경험에 따르면 가능하면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핸드폰을 꺼내드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잘못해서 파렴치범으로 일단 몰리고 나면 그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고변의 법률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